10번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청소년 비행의 부모와의 친밀도 및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 비행 친구와 교제할수록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 라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설을 설정한 거죠. 이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일주일 평균 대화 시간, 그 다음에 주당 1시간 이상 접촉하는 친구 중에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지 여부, 이 일주일 평균 대화 시간, 그리고 친구 중에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조작적 정의죠. 뭐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부모와의 친밀도와 그리고 비행 친구와의 교제도죠. 이것이 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죠. 청소년 비행. 자, 그리고 지난 1년간 비행 경험 유무가 이게 또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았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네,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하죠. 1차 자료, 기억 1차 자료와 2차 자료 모두 활용되었다. 여기 보면 1차 자료는 기본적으로 설문지, 질문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그리고 2차 자료는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라고 해서 2차 자료가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는 미음과 비읍의 관계. 자, 미음과 비읍의 관계가 어디 있죠? 미음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비행 친구 유무를 통해서 검증된다. 아니죠.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비행 경험 유무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난 1년간 비행 경험 유무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검증이란 말은 검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 결과는 기각과 채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했을 때 가설을 지지하면 채택, 지지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은 기각과 채택을 모두 포함한다는 개념이란 거. 자, 디귿, 리을, 주당 1시간 이상 접촉하는 친구 중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는 기억, 비행 친구와의 교제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딨죠? 리을, 분석 결과는 니은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설이죠.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 비행 친구와의 교제할수록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 자, 분석 결과를 그럼 봐야 됩니다. 이거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문제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갉아먹어서 여러분들이 20번 문제를 못 풀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문제예요. 굉장한 포석입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부모와의 친밀도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적은 사람 봅시다. 200명, 300명 더해서 500명이 되죠. 이 500명 중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숫자는 60 더하기 120에서 180입니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사람, 200명, 300명에서 500명이고요.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60, 60에서 120명입니다. 똑같은 부모의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르고 있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은은 지지가 되고요. 그러면 디귿은 지지가 되는지 봅시다. 비행 친구의 유무, 이거 보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복잡해요. 먼저 있는 사람은 200명, 300명 이렇게 됩니다. 있는 사람 200명, 300명 더하면 500명이죠.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60, 60, 120이죠. 자, 그 다음 비행 친구가 없음도 300, 200에서 500이죠. 그 다음에 비행 경험 유무 120, 60에서 180이죠. 자, 그래서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없는 경우 있는데 없는 경우가 오히려 비행 유무가 더 높습니다. 맞죠? 그래서 비행 친구와 교제할수록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는 지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 경향인데요. 독립변수가 두 개 주어지고 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똑같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두 개의 가설로 검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 형태도 보면 두 개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집단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자가 수험생이 직접 이 자료를 적절히 분류해서 가설이 채택되는지 기각되는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금 첫 번째 니은 가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은 학생, 그 다음에 많은 학생을 각각 500명씩 분류해서 비행 경험의 유무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부모의 대화 시간이 많은 학생 중에서도 비행 친구가 있는 학생이 있고 비행 친구가 없는 학생이 있어요.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학생 중에서도 있는 학생이 있고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하기로 지금 비행 친구의 유무가 비행 경험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은 학생일수록 비행 친구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비행 친구가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행 친구의 유무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거를 또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적은 학생 모두, 많은 학생 모두를 다 합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학생 중에서 비행 친구가 있는 학생과 많은 학생 중에서 비행 친구가 있는 학생, 그러니까 비행 친구가 있는 학생 중에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은 학생,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학생을 비교해야 되고요. 비행 친구가 없는 학생 중에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은 학생과 많은 학생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니은 가설을 조금 더 엄밀하게 검증을 한다면 첫 번째, 비행 친구가 있는 학생 200명과 있는 학생 300명. 네, 그러니까 비행 친구가 있고 부모의 대화 시간이 적은 학생 200명 중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지금 60명인 거고요. 비행 친구가 있고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학생이 지금 300명이고 그 중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이 60명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비행 경험의 비율이 적죠. 그래서 니은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없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비행 경험이 없으면서 300명이죠. 부모에 대한 시간이 적은 학생, 그 중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학생들, 그러면서 비행 친구가 없는 학생들, 200명 중에서 60명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비행 경험의 비율이 적죠. 그래서 니은은 지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디귿을 한번 본다면 디귿은 또 지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출제자가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한 건지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현재까지 봐서는 이런 형식의 문제는 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풀었을 때 모순이 생기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문제를 설계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다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출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뭉쳐서 계산을 했을 때와 정말 따로따로 다 봤을 때의 그 결과가 다르게 설계를 해서 문제 출제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